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셧다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히토류 같은 그 미중 간의 신경전 이런 것들이 또 재개가 되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엔비디아가 지수를 좀 방어하긴 했습니다. 아랍에미레이트에 칩을 공급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TSMC가 실적 잘 나왔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. 이런 점이 지수를 또 방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 증시는 오늘부터 이제 개장이 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한국 관련 지표도 괜찮았고 해외 증시도 비교적 양호했거든요. 근데 막판에 좀 흔들렸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후장에 양봉으로 끝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좀 고비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그렇다고 낙폭이 되게 크지는 않았어요.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제외하고는 업종 대부분 다 하락했잖아요. 뭐 소재, 산업재, 에너지 이쪽 낙폭이 좀 유난하게 많이 나왔고 다만 이제 기술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특정 업종이 하락을 주도한 게 아니라 대부분 업종이 고르게 빠졌고 엔비디아가 그나마 낙폭을 제한했다.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. 뭐 이슈를 보면 우선 셧다운이 이제 2주차 접어들면서 제가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거다. 그러니까 2주 넘어가게 되면 많이 좀 그러니까 15일 정도 이상 셧다운이 이어지게 되면 초반에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었잖아요. 지금 2주 차에 접어들고 있죠. 다음 주 15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군인들 급여 지급이 안 되게 되고 CPI 물가지표 발표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책임, 그러니까 공화당 책임이 더 커.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응답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예요. 약간 더 많은 정도 수준입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공화당 의원들 간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. 그래서 일부는 이번 헬스케어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. 그러니까 보험료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죠. 이 보험료 관련해서 협상해야 된다. 그러니까 그냥 계속 푸시만 하지 말자. 이렇게 돼서 이제 여당 쪽에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표결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됐고.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갈등. 이제 번지고 있죠. 지금 거의 협상 앞두고서 또 신경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인데 우선 이제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들을 추가했습니다. 미국이.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공격용 드론이 이렇게 무기화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드론을 살펴보니까 미국 부품이 들어가 있다. 그러면 이거 중국이 제공한 거다. 이렇게 해서 관련 기업들 블랙리스트로 딱 올리니까 중국이 곧바로 반도체나 배터리에 적용되는 히토류를 수출 통제하겠다. 또 이렇게 나섰거든요. 이렇게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됐고,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면서 일단 좀 지켜보자. 이런 분위기도. 그러니까 일단 첫 테이프 끄는 뭐 델타나 펩시코는 예상 상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또 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. 이제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켜보자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.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방어를 했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출이 승인됐다라는 점 또 일부 이제 그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300달러 제시를 했어요. 예, 실적 되게 좋아질 것 같아. 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1.8% 올랐거든요. 그래서 또 지수를 방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. 이제 곧 FMC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,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고용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 게 타당해.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마이클 바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경계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좀 걱정돼. 이렇게 해서 신중론, 연준 인사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증시 전망도 조금씩 엇갈렸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낙관론이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종목들별로 좀 과열 이런 우려가 작용이 될 거고 매물이 나올 수 있다. 이런 경고를 했고요. 반면에 이제 UBS에서는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돈이 계속 돈다. 그래서 거시 환경이 아직 좋기 때문에 증시 다시 올라갈 거야.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주요 종목으로 보면 뭐 그 엔비디아가 1.8% 올랐고요. 그리고 애플은 오늘 시리
그 AI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늦어진다, 혁신이 더딘 거잖아, 이런 우려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, 테슬라는 이제 일부 자동차 그 자율주행 기능 중에서 이게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자칫 이제 리콜 걸릴 수 있다. 물론 이제 뭐 리콜이라고 해도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,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. 반면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. 뭐 앨범알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히토류 통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였고, 항공주들 강했습니다. 델타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강했고, 또 펩시코도 호실적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가세븐과 그 외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좀 보면 그 메가세븐이 압도적으로 이제 EPS 전망 상승, 전년 대비 EPS 주당 순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도였거든요. 근데 이제 내년도 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메가세븐 가져가는 게 맞냐, 아니면 다른 걸로 분산해야 되느냐, 이런 고민. 근데 고민 자체는 시장을 또 더디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간이 갈수록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수 있다, 이런 점은 좀 경계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강하다.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보면 반도체가 400% 넘게 올라갔는데 S&P 500은 이 기간에 90% 정도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반도체가 강해, 좀 신중하게 보면 반도체 너무 오른 거 아니야, 또 이런 어떤 고민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,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10월이 원래 변동성이 크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되게 약해지긴 했는데, 그러니까 1% 이상의 어떤 등락이 나온 횟수가 10월이 가장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변동성이 큰 달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게 크진 않았죠. 그러니까 1% 미만으로, S&P 500 지수가 1% 미만으로 움직인 게 33일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되게 이제 좀 변화가 약하긴 한데, 원래 전통적으로 좀 크게 출렁거렸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뭐 셧다운 이슈도 있고 아직 해소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있었고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 흘러간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, 첫날은 해외 증시 이슈를 보면, 그러니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오픈 AI와 거래한 거, 이 효과 때문에 증시 미국 기술주가 올라갔고, MSCI 한국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.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아마존 CEO,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CEO가 조정 언급하긴 했는데, 그런데 이제 미증시가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한국 지수는 또 올랐거든요. 그리고 이제 3일차 오픈 AI와 AMD가 제휴한다, 이 보도 나오고 테슬라 신차 출시 예고하면서 시장 좋았고, 한국 지수도 올랐고,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올라갔죠. 자, 우리 증시 이제 개장할 때 지금 다가오니까 이제 조금씩 홀짝으로 바뀝니다. 오라클 칩 임대 사업 부진 우려, 다음에 포드 부품사 화재건,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 지수가 빠졌고요.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 왕이 AI 산업에 대해서 낙관한다, 이 발언 나오면서 또 올라갔고,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셧다운 장기화 우려, 또 중국의 히토리 통제, 이 보도가 나오면서 빠지고, 그래서 총 6일 동안 MSCI 한국 지수가 4일 오르고 이틀 빠졌어요. 누적으로 보면 한 2% 정도 한국 지수 올랐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증시는 약간의 상승 요인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,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. 이제 관건은 삼성전자입니다. 자, 실적 시즌 돌입을 했고,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뭐 그 삼성 칩 공급하는 거 승인했다더라,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. 근데 주가가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, 9만 원 보시면 계속해서 막혔던 자리예요. 그러니까 2021년 초, 2024년도 상반기 다음에 올해 이제 이번에도 거기다 이제 윗골이 달렸잖아요. 근데 이 고비가 된다라고 보는 게, PBR 밴드를 볼 때 이 구간에서 막혔어요. 그러니까 PBR 밴드 대략적으로 1.5배 근처 가면 주가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근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재료가 다르긴 하죠. 그래서 돌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긴 한데, 어쨌든 이 위치에서는 한번 좀 막히지 않을까,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가 붙어줘야 된다.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가 붙어주는지, 이 점을 좀 잘 봐야 됩니다. 근데 직전에 보면 기술주가 우리 증시
주도했잖아요.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옵션 만기일 변동성 때문에 튀겨 올라가서 이걸 좀 빼야 될 것 같고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. 그래서 이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지,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히 외국인 투자들이 직전주에 4조 원이나 주간에 순매수하면서 끌어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, 그러니까 이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면 삼성전자 계속 산다는 얘기고, 그러면 9만 원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되죠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 좀 요약을 해보면, 일단 악재성 재료, 미중 간 무역 갈등 재개되는 거, 그다음에 셧다운 장기화. 그러니까 이 점에 이제 반응을 하는지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은근히 업종별 악재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관세 문제, 다음에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 히토리 문제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이 반응을 좀 하는지,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높아졌는데, 이건 사실 뭐 우리나라 원화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긴 한데,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 또 일부 경계감 나올 수 있거든요. 이 점에 대한 어떤 신중론이 나오는지, 그리고 무엇보다 잠정 실적 발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14일 정도 예상되어 있거든요.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, 이 점이 되게 중요하고, 이 주변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아직까지는 테크주에 대한 낙관이 우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실적 전망을 발표한 테크 기업 수가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버블론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버블론이 왜 나오느냐? 그래서 라이언 데트리,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.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랠리를 놓친 사람들,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화내는 거다. 그러니까 화를 대놓고 낼 수는 없으니까, 그래서 버블이야 이렇게 주장한다, 이런 의미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팩트셋 차트입니다. 이 차트는 참고로. 근데 어쨌든 뭐 버블론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오곤 있는데,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올라가는 것이라 심각하지 않다, 이런 주장이 아직까지는 많거든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낙관적인 주장이 많긴 한데, 저도 뭐 이 부분에 동의하는 편이고,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황보다 종목이 중요할 때니까, 이런 종목의 어떤 변동성, 종목의 수급 동향, 연휴 후에도 더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